오늘 준비한 작품은 고영성 작가님의 인생 영화를. 제리 맥과이어라는 남자가 있어요. 직업은 스포츠 에이전트고 돈 많이 벌고 잘생겼고 여자친구도 이쁘고 어느 날 이제 자기 직업에 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업무 지침서라고 작성을 해서 한 편의 글로 남깁니다. 전 직원들한테 다 뿌려요. 잘렸죠. 잘렸지. 제일 먼저 깨달은 건 그래, 회사 가서 저런 글을 쓰면 안 되는구나. 회사의 수익을 깎아먹으라는 글은 쓰면 안 되는구나. 인생 공부. 안녕하세요. 체인지그라운드 윤충희 PD입니다. 오늘도 고영성 작가님을 모시고 영화를 통해 인생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코너 되게 사랑해요. 예. 일단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제가 나온 영상 중에 보면서 재밌는 내 평소에 이렇게 영화를 놓고 얘기한 적이 이렇게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윤피디님 같은 경우는 영화 놓고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놓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가끔 좋았다 안 좋았다 뭐 반전 뭐냐 뭐 이런 정도인데 뭔가 이렇게 좀 깊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한테 좀 새로운 경험이고 되게 재밌습니다. 예. 저희가 독서 토론을 지금 독서 모임을 토론회를 갖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겠죠 지금. 예. 한참. 근데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영화를 가지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네. 예. 좋네. 예. 아마 그게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판권을 따기 일보 직전인데 좀 윤피님을 말씀드렸는데 미야자키 월드라고 예. 저희가 큐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판권을 따서 출판할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예. 그분의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담긴 그 미국에 있는 되게 저명한 일본 학자 교수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독서 토론도 하면서 동시에 애니메이션 영화도 보면서 예.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참,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이 많긴 한데 제 인생 감독 중 하나예요. 진짜로. 예. 한번 우리 이 시간 때 한번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아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생 영화 얘기 나와서 하는데 오늘 준비한 작품은 고영성 작가님의 인생 영화를. 인생 영화 중에 하나죠. 보면서 지금 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긴 하지만 예전에 윤피디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얘기할 제리 맥과이어. 예, 제리 맥과이어입니다. 이게 일단 간단히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리 맥과이어라는 남자가 있어요. 직업은 스포츠 에이전트고 돈 많이 벌고 잘생겼고 여자친구도 이쁘고 뭐 이제 남부러울 게 없는 잘생긴 게 어느 정도로 잘생겼냐면 톰 크루즈 젊은 시절로 잘생겼습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엄청 잘생겼죠. 야, 그때 진짜 빛이 났지. 네, 그때 진짜 빛이 났죠. 지금도 되게 멋있긴 한데 그때는 진짜 이게 영화 배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직업에 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선수를 너무 돈으로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데서 이제 환멸을 느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장면은. 그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누워 있는데 딱 일어났는데 여기가 어디지? 이게 약간 기억 상실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당신 이름 뭔가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 아내예요. 그러다가 그럼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내 매니저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살짝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얘가 멀쩡히 깨어났구나 하는 걸 보고 이제 돌아가려고 나왔는데 그 선수 아들이 이제 찾아와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우리 아빠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벌써 이번 시즌에 부상만 5번째라고 그랬더니 제리 맥과이어가 너희 아버지 탱크 같은 사람이야. 절대 쓰러지지 않아. 걱정하지 마. 본인 딴에는 이제 애한테 되게 위로해주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애가 그 말을 듣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신 하세요. 영어로 이제 뽁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심정이 이해가 가죠. 우리 아빠가 진짜 저러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 그 매니저라는 사람은 그 아빠를 또 경기장으로 몰아넣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의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정말 선수를 보호하고 있는 건가? 내가 선수를 생각하고나 있나? 그래서 그 고민을 어느 날 밤에 한 편의 글로 남깁니다. 업무 지침서라고 작성을 해서 인수서에서 뽑아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전 직원들한테 다 뿌려요. 되게 흥분하지 않았나요? 예, 되게 흥분해서 그 글을 써서 다 뿌렸는데 이제 그 업무 지침서의 이제 중요 내용은 이제 고객을 줄이고 돈보다 인간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내용의 이제 글을 딱 뿌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잘렸죠. 잘렸지.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숫자가 곧 돈인데 그 고객 수를 줄이고 뭐 수익도 줄여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니까 미국 그냥 자르는 게 칼이야 그냥. 자른 게 칼이에요. 되게 유능한 핵심적인 직원이었는데 사상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로 어.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선 당연한 건데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관리하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다 연락을 해요. 이제 나 회사 나갈 거니까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는데 아무도 갑자기 기억이 새록새록 다 나네요. 아무도 안 따라오죠. 그걸 누가 그렇죠. 따라와요? 네, 그렇죠. 그냥 완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도 아니고 1인 그 자영업으로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기억 속이지만 되게 연기 잘했던 것 같아. 네, 연기 엄청 잘했어요. 간절한 네. 그거요. 그래서 다 떠나가고 이제 남은 게 로드 티드웰이라고 이제 가능성만 보이던 미스 축구 선수랑 그다음에 도로시 보이드라는 여자 격리 직원 두 사람만 이제 제리 곁에 남고 이제 제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역경을 헤치고 고생하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정말 이게 제가 이제 인생 영화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임팩트를 따지면 저한테 이제 원탑은 반지의 제왕 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은 아름다워. 예. 근데 이 제리 맥과이어는 뭐 임팩트가 왔기보다 제가 영화를 아무리 좋아도 2번을 잘 안 봐요. 근데 이건 7번을 봤어요. 이게 근데 이거 되게 옛날 때잖아요. 그때 왜 뭔지 모르게 이게 너무 그 영화가 좋아가지고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불꽃처럼 얘 진짜 너 사랑해 이런 사랑이 있는 반면에 그 미술관옆 동물원? 예, 미술관옆 동물원. 그 영화에서 그 시모나가 주인공이 시모나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 자기가 사랑에 빠진 걸 뭘로 표현하냐면 물로 표현해요. 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오는데 어느 순간 잠겨 있는 거야 이렇게. 처음엔 몰라. 사랑인지 몰라. 어느 순간 내가 여기 잠겨 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처음엔 모르지만 이게 알고 봤더니 내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였어. 여러분 아직 미혼이신 분은 그런 분을 만나세요. 예. 능곡보였고 예. 그게 그런 느낌이 이제 인상적이어서. 그거는 그래서 처음 볼 때 이게 인생작이 아닌데 보면 볼수록 내가 봤던 이게 인생작인 거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0년대 영화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래됐네. 제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어렸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제리는 맞는 말을 하고 회사에서 쫓겨나야 되나. 그리고 왜 도로시는 제리를 나중에 떠나가나. 그리고 그 로드 티드웰이라는 애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잖아요. 쇼미더머니. 그렇죠. 맨날 쇼미더머니 그러면서 돈만 밝히는 애인데 그게 대사는 그렇게 해도 연출은 걔를 악당으로 안 그리거든요. 되게 훈훈한 사람으로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 돈만 밝히는 놈을 왜 저렇게 착하게 그려놨지? 뭐 이래서 그 사람도 연기 되게 잘했어요. 예, 연기 되게 잘했어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영화가. 근데 확실히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이제 제일 먼저 깨달은 건 그래 회사 가서 저런 글을 쓰면 안 되는구나. 회사의 수익을 깎아먹으라는 글은 쓰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우리 회사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또 여기 문화가 있는 거니까. 그쵸. 거긴 약간 좀 정글 같은 문화였으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박하다. 칼처럼 도려내는구나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니까 좀 더 영화를 많이 이해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제리 맥과이어는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업무 지침서라는 것도 뭐 선수를 돈으로만 보지 말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리가 그런 글을 쓴 이유가 좀 알 것 같은 게 그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되게 공허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제리한테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한다. 친구들도 그러고 연인도 그러는데 그걸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이제 나도 너 사랑해라고 대답을 하는데 말하면서도 표정은 썩어 들어가죠. 진심이 아니니까. 그렇죠. 최고가 여자친구인데요. 이게 이분은 되게 예쁘다 그랬잖아요. 예쁜데 거의 뭐 팩폭의 여신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 뼈 때리는 소리를 해요. 그래갖고 야 네가 그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금 다 망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랑한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니까 결국 그 여자친구랑도 이제 헤어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업무 지침서를 쓰면서 이제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삘 받아서 쓴 거잖아요. 내가 딱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삘 받아서 썼는데, 저는 이게 진정성이 아니라 충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날 밤에 정말 충동 딱 받아서 삘 받아서 쓴 거예요. 진정성이 뭔지도 모르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우리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어른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건 진정성이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이해해서 쓴 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 글을 쓰고 나서도 뭐 행동이 달라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뭐 아까 전에 이제 고객을 줄이라 그랬는데 그럼 너 이제 나가서 너랑 맞는 애들하고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였죠. 그래? 그럼 내 고객들 내가 다 끌고 나갈 거라고. 이건 자기가 쓴 업무 지침서랑도 안 맞는 내용이고요. 이런 제리 맥과이어가 이제 다 떠나가고 한 명만 남았잖아요. 정말 자기가 말한 이론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로드랑 맨날 이제 티격태격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이제 좀 진짜 이제 진심으로 진정성이 뭔지 좀 깨닫게 된 장면이 나와요. 그 로드가 딱 극적으로 딱 이제 공중에서 볼을 탁 잡아가지고 터치다운을 하는데 바닥에 완전 이제 꼬꾸라져요. 그래서 얘가 이제 딱 기절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제리가 바라보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내 선수가 지금 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게 오니까 사람이 진짜 안절부절하고 미치겠고, 그런데 그 감정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다가 다행스럽게도 로드가 이제 깨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 안심을 하잖아요. 그 경험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그 내가 말했던 선수를 생각하는 매니지먼트가 이런 거구나. 내가 진심으로 그 순간 내가 저 애를 진심으로 생각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진정성이란 걸 그냥 충동처럼 말했던 한 사내가 비즈니스의 진정성이 뭔지 마지막에 가서 진심으로 깨닫는 영화가 제리 맥과이어가 은근히 아닌가. 성장 영화네요. 그쵸. 은근히 대놓고 성장 대놓고 드라마죠. 성장 영화네. 마음의 성장. 고 작가님은 진정성이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비즈니스의 진정성. 비즈니스 진정성? 근데 뭐 비즈니스 진정성을 떠나서 진정성이 뭐냐? 우리가 마음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잖아요. 네.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어떤 진실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일관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 진실된 그 말, 진실된 행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말이, 어떠한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말이, 마음이, 행동만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진정성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그 선수들을 인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이 벌써 이 선수들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내 말이 이 선수들을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선수들을 인간처럼 생각했을 때 이게 내 진정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논리를 따져가 본다면 그렇게 진정성이 형성되면 그 진정성은 내 자신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 진실로 통하게 된다면, 펼치게 된다면 그거는 내가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자체를 이루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진정성이란 것은 그렇게 세 가지 방면으로 동시에 표현이 되어질 때 진정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내 마음과 행동과 말이 같아. 그게 진실돼. 그 사람 그러면 자신인 거죠. 나 자신인 거지. 네. 그래서 진정성 행동은 곧 내 자체를, 나를 드러내는 행동, 말, 마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 하는 거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네. 이 구분이 되게
괜찮은 것 같은 게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이제 마음하고 행동은 이렇게 막 잘해주고 싶은데 이게 말만 좀 얄밉게 하거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츤데레라 그러잖아요. 츤데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말하고 행동은 엄청 잘해주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시꺼먼 사람을 우리 사기꾼이라고 그렇지, 그러고. 그렇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는 게 아, 영어가 괜찮은데.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가 스스로도 내가 진정성 있다 생각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진짜 그게 진실됐는가? 그거 아니라면 내가 진정성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특히 이제 진정성이란 게 되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마음은 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행동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행동을 보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 진정성을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특히 이제 내가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게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따져 보면은 그 우리가 책 끝단에는 보통 행동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쵸. 행동으로 증명하는, 왜냐면 행동이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말하고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외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마음도 보이지 않고 말의 진위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그나마 이 친구가 진정성 있다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나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왜냐면 마음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동이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리 맥가이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런 진정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진정성 있다 없다 할 때도 이것도 어떤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진정성이라는 것이 이미 DNA에 박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얘는 원래 진정성 있는 아이. 근데 제리 맥가이를 보면 뭐냐면 이 친구는 원래 그렇지 않았던 친구였잖아요. 예, 진정성하고 거리가 먼 삶이었죠. 그리고 윤피디님 말씀 들으면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뿐이야. 예. 그러나 그 행동이 촉발이 되고 상황이 바뀌면서 결국적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진정성 있는 마음과 이제 말과 행동을 갖출 수 있는 상황까지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진정성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이걸 성장이라고 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제리 맥가이를 보면서 이런 마음의 성장, 마음의 크기가 커지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반대로 우리가 아이들이나 주변을 판단했을 때 때로는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조차도 또 이 아이조차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서 사람들을 또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저 영화 볼 때 그런 생각 전혀 못했는데 그 우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하긴 인간의 어떤 그 왜 사마리아인 실험이 있었잖아요. 어떤 실험이냐면은 학생들의 이제 도덕관이 어떻게 변하나 그런 걸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한 그룹은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던 게 사마리아인이었다. 다른 뭐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 그룹은 그 이야기를 안 들려줬대요. 그래서 이제 두 그룹을 이제 다른 사무실로 부르는데 가는 도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아파하면서 쓰러지면 누가 도와줄까?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도와줄까? 안 들은 사람이 도와줄까? 실험을 해봤더니 그건 상관관계가 없었죠. 예, 상관관계가 없고 누가 do와줬냐면은 빨리 오라고 재촉한 사람들은 안 도와줬고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도와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도덕관이나 이런 것도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리 맥가이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잖아요. 거기 안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성이 이제 발휘가 된 거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제리 맥가이어의 최고 명대사 뭐라고 꼽으시겠습니까? You complete me. 예, You complete me. You complete me. 너는 나를 완성시켜줘. 제가 이제 제리 맥가이 좋아했던 이유, 제가 연예인한테 한 번 빠져봤거든요. 연예인이라는 이런 배우한테 은혜 젤웨고 여기 나오는 은혜 젤웨고한테 아,
그때 되게 내가 봤을 때 되게 유명한 아니 배우는 이 영화로 아니었어요. 이 영화로 이제 이거였던 명상을 거죠. 따셨어요. 그리고 그 애 있는 맞죠? 예. A는 싱글맘으로 나오죠. 싱글맘으로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빠질 게 없어요. 제가 그때는 뭐 어리고 총각이었는데 근데 뭔가 그 캐릭터가 너무 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일단 발음도 힘들어 이름이. 예, 이름도 어렵고. 르네첼 웨건가? 그래서 되게 힘든데 그냥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 자체가 뭔가 뭐랄까 이 얘기를 한번 그 윤피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간 되게 주도적이고 좋았거든요. 어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되게 주도적인 그 모습이 그냥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캐릭터한테 한동안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 영화에서는 되게 이렇게 표현은 조심스럽게 하고 말도 좀 공손하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행동은 되게 강단 있게 선택이 행동이 강단 있게 예. 해가지고 이 유 컴플리트니까 하나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이 감미로운 대사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서 조커가 배트맨한테 한 게 똑같이 또 씁니다. You complete me. 조커가 배트맨한테 You complete 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도 되게 명대사라고 생각해요. 그 조커와 배트맨의 그 애증의 관계를 잘 표현한 그런 대사라고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 마지막에 둘이 이제 그 별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제리가 이제 도로시 집에 찾아와서 그렇지 들어와가지고 예. 뭐 이렇게 하다가 You complete me 얘기한 예. 거죠. 예, 맞아요. 이 대사가 영화 시작에 한번 나와요. 그래요? 예. 영화 시작에 어디서 나와? 그 이제 제리랑 도로시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청각 장애인 부부가 타요. 그럼 둘이 이제 막 수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리가 저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도로시가 자기 이모가 수화를 하셨다고 그래서 안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You complete me라 그랬다고. 거기서 이제 한번 복선을 깔아두죠. 예. 영화 좀 만들 줄 아는데? 예, 영화 좀 만들 줄 알죠. 제리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비즈니스에서의 진정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이건 사랑에 대해서도 진정성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리가 처음에 이제 도로시랑 결혼을 할 때는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외로워서 결혼한 게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있고는 싶은데 내가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로드의 부상으로 인해서 그런 절실함이 뭔지 그런 절실한 진정성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내를 생각하는 게 이제 바뀌어서 그냥 바로 그냥 막 달려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You complete me라고. 이 대사가 저는 사랑에 관한 대사 중에는 진짜 거의 넘버1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사랑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랑의 모양도 있고 저런 사랑의 모양. 특히 이제 영화판에는 그런 거 많아요. 되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변태적인데 두 사람은 되게 아름다운 뭐 그런 사랑의 그래요? 다양한 모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런 영화도 제가 나중에 한번 19금으로 다뤄드릴게요. 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랑의 모양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함축적인 대사. 그게 저는 이제 You complete me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는 나를 완성시켜 주잖아요. 이게 왜 사랑이 되냐면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완성을 시켜준다 그러는 게 꼭 능력이 뛰어나서 완성을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실력이 뛰어나서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면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멘토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랑으로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의 진정성을 믿어주는 거. 아까 전에 그런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나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즉 나의 진정성을 믿어준다는 건 나 자신을 받아들여준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받아들여주면 사랑이 이제 외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 되는 온전한 사랑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다 표현하는 대사가 You complete me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 You complete me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혼자서 글을 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마라. 야, 그 돈 한 푼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하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도 뭐 당시에는 좀 자존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실제로 글 써서 돈 벌기가 힘들지.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 좋아서 하는 거야. 뭐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고 이런 말까지는 차마 못하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다 저보고 뭐 그만둬라, 뭐하냐, 지금 정신 차려라 이럴 때 딱 한 사람만 꾸준히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이제 제 여자친구였어요. 여자친구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와이프였으면 조금 달랐을 텐데.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와이프는 그렇지 않죠. You comfort me. 그래서 이제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언젠가 글로 너가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죠? 예, 지금 예전 사귀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예. 궁금해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전 여자친구면 이상하잖아. 야, 이렇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아니 이게. 그냥 궁금해서,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여자친구랍니다. 예. 네. 이게 근데 뭐 사탕발림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해주는 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자친구가 제가 글을 쓰면 점수를 매겨줘요. 제가 이제 근데 여자친구가 뭐 이런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대중으로서 이 글이 그냥 좋다 나쁘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제가 물어봐요. 이번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야? 그러면 80점을 넘긴 게 딱 한 번이에요. 거의 60점 아니면 70점. 박하게. 정말 박합니다. 박하게 조련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학점으로 따지면 다 C 아니면 D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탕발림 얘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저에 대해 판단을 냉철하게 할 때 냉철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정말 진심으로 믿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글을 계속 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 혼자만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어쩌면 그럼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만날 수 없었겠지. 그러고서 아무 미쳐버린 거 아니, 보통은 이제 자기 꿈을 포기를 하겠죠. 근데 여자친구는 계속 믿어줬다는 거, 그게 이제 저를 완성시켜준 거죠.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로 오신 거예요. 네. 윤충인 PD님은 글 빨로 들어왔어요. 글 하나만 봐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다른 것도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진정성이 드러났나? 고 작가님은 You Complete Me가 어떤 의미로 와닿았었나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You Complete Me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윤충희 PD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조금 이제 약간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컴플리트가 나를 완전하게 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완전하게 하다. 완전한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핏 들어보면 내가 조금 어떤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거를 채워주고 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완성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저는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특히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형태가 바뀐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부족한 걸 메꿔왔다는 거는 뭐냐면 뭔가 성장을 했지만 막 질적으로 바뀐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뭔가 그냥 안에의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뭔가 변한 거야. 안에 본질이 바뀐 거지. 본질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본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본질이 바뀐 거야.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촬영하기 전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내가 나의 갖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 바뀐 거야.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언어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언어의 뜻이 바뀐 거야. 내가 그전까지는 사랑이란 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를 통해서 사랑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사랑 의미 바뀌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 인생이 바뀐 거야. 그래서
뭐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그냥 손오공과 초사이언 다르잖아. 그쵸. 같은 손오공이지만 같은 손오공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나를 you complete me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진정성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만났다는 거면 저는 이제 고용성이 예전 고용성이 아닌 거죠. 아, 이제 다른 고용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남녀 사랑을 통해서만 뭔가 이렇게 진짜 궁극적이고 본능적이고 뭔가 아무튼 그 깊게 느낄 수 있는 거 다른 거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느낌이 애를 낳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뭐가 내 존재 질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자녀가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사랑, 내 나랑 영원히 동반자. 이게 왜냐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가 와이프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유명한 호르몬이 외아들이에요. 예. 비웃어? 정나요. 호르몬이 외아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엄마랑 끈끈하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 좀 대단하세요. 우리 엄마 좀 자랑을 해드리면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건 어떻게 했냐면 너는 결혼하면 진짜 출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안 모시고 살아요. 엄마가 그걸 원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혹은 이제 시골 내려가시는데 나중에 이제 몸이 편찮으시면 이제 시골 가면 다 가족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 외가댁으로. 근데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솔직히 이게 뭐 당연히 모시고 살 수 있긴 한데 일단 와이프 입장에 좀 편한 것도 있고 있고. 근데 원래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호르몬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정말 어머님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생각도 깊으신 게 요 그 호르몬이 외아들 상황에서 제일 최악으로 간 거를 다룬 한국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지. 올감이라고. 예. 그게 이제 이게 충돌될 수가 있는 부분이 예.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랑 오래 살았을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와이프랑 10년 사귀고 결혼을 했거든요. 오래 사귀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20년 됐어요. 제가 42살이잖아요. 예. 이제 꼭 1, 2년만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설설 이제 어머니와 어머니랑 있던 기간보다 와이프와 있던 기간이 조금 많아지셨거든요. 저는 또 호르몬이 외아들이었지만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엄마랑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살았던 기간조차도 거의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평균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80이 죽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와이프랑 10년 사귀기 때문에 거의 60년을 와이프랑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또 다른 나야. 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가 인생을 살 때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점점 살아가면서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왜냐면 내가 자녀를 낳지만 자녀가 이뻐 죽겠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아빠로서 변하면서 제가 방금 말한 지적 변화. 우리 자녀도 나한테 you complete me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녀는 저랑 헤어질 거예요. 저는 성인이 되면 1차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고 얘가 능력이 되고 이제 결혼하면 출가를 시킬 건데 그러면은 뭐 길어야 30년? 길어야 30년인 거죠. 맞죠? 전 와이프랑 60년이 있을 거라니까요. 내 평생에 80 살 때 60년을 와이프랑 같이 있다 생각해보면 그게 어떠한 존재겠어요. 그야말로 인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뀐 거죠. You complete me는 내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여기로 확장해보면 진정성이라는 것은 진정성 자체가 나를 만들지만 You complete me는 나를 바꾼 거지. 나란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당신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완전하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지. 왜? 겉에 보기엔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나는 완전하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완전성이 있을 수 있을까? 결국 인생이란 것은 다 불완전의 연속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거는 나를 완전하게 한 것이 아닐까? 그거는 내 어떤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쭉 갔다면 어쨌거나 우리의 그 관계는 영원히 남을 거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도 대놓고 완전한 그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이제 이거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피님 이거 영상 언제 올라가죠? 다 다음 주에. 다 다음 주요? 아 그럼 그날은 고기 반찬 드시겠네요. 유컴프님이 고기 좋아요. 저희는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부부로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희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렇게 보니까 참 이 고백이 되게 멋진 고백인 것 같네요. 예, 정말 모든 사랑의 모양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진짜 명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시 같은 대사, 함축적인 대사가 아닐까 싶어요. 제레미 맥가이는 컴플리트 미에 못지않는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의 압박이 진짜. 쇼미더머니가 이제 크긴 했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또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살다 보면 인생이 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제리도 자기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충동적으로 글을 썼다가 이제 호되게 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침내 진정성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작지만 본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갖는 성공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공허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진정성 있게 살고 있을까? 만약에 이 질문에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건 저는 충분히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멋진 생각을 삶인 합니다. 것 같아요. 예. 저도 진정성 있게 살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얘라고 할 수 있어요. 오, 생각 중이야 지금. 야, 지금 진정성 없게 한 게 뭐가 있지? 맞습니다. 예. 또 오늘 제리 맥가이어 표현처럼 그렇게 얘라고 대답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력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진정성 있는 마음, 또 진정성 있는 말,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훨씬 더 행복에 가까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공허하다고 이렇게 괴로워할 때 그냥 괴로운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이. 예. 그때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진정성 있게 살고 있나? 하면 그 다음부터 뭘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이걸 마음을 다해서 해볼까? 하다 보면 제리 맥가이어처럼 이제 인생이 천천히 바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